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속보인데요. 비트코인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등이 나왔고요. 다들 아마 기술적 분석가들도 이렇게 반등이 할 거라는 전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정말 독특하게 지금 상승이 나왔고,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 분석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상승의 원인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상승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지금 상승 퍼센티지로만 해도 27.94%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거고, 이 상승세의 속도와 그리고 거래량이 꽤 크게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데드 크로스가 지금 출현하는 이 구간, 다들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이 데드 크로스가 딱 출현하는 그날에 지금 이런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그 급등이 작은 급등이 아니고 엄청난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그 양상인데, 시원하게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락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상승세는 거래량이 그걸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동평균선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일 이동평균선을 20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두 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을 심지어 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 8,6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그 순간에 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는 9,210달러 선, 9,195달러 선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들 이런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었던 부분이고, 심지어 RSI도 과매도 국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기술적 분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암호화폐 이제 분석가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하향 추세를 지금 예측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이 나오는데, 정말 지금 이 세력은 정말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술적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분석가들을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패턴의 양상이죠. 정말. 그래서 지금 바닥을 그때 박스권이라고 했던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서, 보통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대부분의 약세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정석적인 그 패턴이고요.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면 그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면 대부분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양상들이 나왔고, 심지어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서도 그 데드 크로스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은 정말 나오기 쉽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고점인 9,400달러 선까지 거의 한꺼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완전히 깨트렸고요. 아마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또 피해를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숏을 많이 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한 반대 포지셔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패턴들 완전히 깨져버렸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강세로 전망하는 전망세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이건 일봉상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본 겁니다. 주봉상 차트로 봤을 때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일 EMA선을 이제 중요하게 한번 봤었는데 이 EMA선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걸 뚫고 내려올까 했었는데 이걸 한 번에 뚫어버리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뚫고 내려온 다음에 보통은 이제 상승세가 반등이 빨리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추세로 지금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추세가 이제 이어진다면 주봉상으로 이게 이제 뚫고 가는 패턴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건 미완성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패턴들을 한번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 트레이딩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말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속임수 패턴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기본 정석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RSI를 보더라도 54까지 거의 이제 회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54는 과거에 RSI가 계속 지지를 받았던 그 지점이에요. 불장에서.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54.62 정도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적극 수용 발언이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자 집단학습을 주재하며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의 독자적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하고 주요 방향을 명확히 하고 투자를 늘리고 다수의 핵심 기술에 집중해야 하며 블록체인 개발과 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걸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했고, 이걸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마티 그리스펀 이투로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 중앙은행이 2017년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지시했지만 블록체인 수용을 지지하는 시 주석의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는
입장을 밝힌 경우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전반적으로 강세 신호가 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 플레이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건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중국에서 CBDC, 그러니까 중앙화된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죠. 그래서 계속 중국에서 이 이슈를 나오고 있고, 아마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더 빨리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의 기사들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시 주석의 지금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인 그 지금 달러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안토니 팜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이제 공동 창업자이죠. 중국이 경제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에 올인하는 것을 시진핑이 공식 제지한 것은 우리 세대의 우주 개발 경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예전에 이제 소련과 그리고 미국의 그 우주 패권, 우주 개발 전쟁이 있었죠. 그때처럼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벡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벡트도 선물 계약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벡트의 1일 BTC 선물 거래량이 1179개를 달성하면서 1일 거래량 기준 새로운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울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2시간 차트와 이동평균 수렴 발산지수 이 맥디가 현재 대규모 강세 발산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펌프가 끝나면 되게 강력한 랠리가 뒤따른다라고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시 다이버전스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결국에는 상승세가 나왔고 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연구원이자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릭 자렘초크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7,000달러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락 추세선 붕괴 후 비트코인은 11,3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00이면 2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이제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브로브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라브로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 9,000달러 선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 중앙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이 하락 트렌드 라인에 맞물리는 지점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12,000달러까지도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00에서 10,0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들,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열어놓고 보는 이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다른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지금 트레이딩 샷의 분석이고요. 지금 데드 클로스가 출연하면서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같은 그런 약세장을 전망한다라는 분석인데요. 결국에는 이 200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까지 이제 상승을 지속을 하다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패턴 2018년도 약세 패턴하고 패턴이 비슷하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RSI가 하단선에 거의 과매도 국면인 30에 근접하면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이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던 그 시점과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봉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전망치는 아마 틀린 전망이 바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벡트 비트코인 선물 옵션 상품이 12월 9일 날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벡트에서 이제 선물 상품이 원래 이제 출시를 했죠. 지난 24일 날 출시를 했고, 이제 12월 9일 날 비트코인 옵션 상품까지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벡트는 정식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옵션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벡트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흐름이 이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벡트 거래량이 추가적인 상승세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는 있지만,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선행적인 그 입장이었나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옵션 상품이 출시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호재가 될까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죠.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5일날 지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 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했고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했다고 합니다. 8일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10일 4차 위 전체 회의에 심의 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위원장의 말이죠. 여기에 장애 위원장이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 불가결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풀고 전체적인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에서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들을 포함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도적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흐름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장들이 실제 좀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하고 강력하게 그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여기에서 밀린다면 정말 끝도 없이 밀릴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저는 바라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조금 제대로 된다면 더 좋은 대한민국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파인더 설문조사 미 암호화 화폐 보유자 수가 2배로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호주 금융서비스 업체 파인더가 2068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작년 7.95%에서 올해 14.4%로 늘어난 3,650만 명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보유 평균 금액은 5,447달러이지만 4분의 3 정도가 이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 보유 금액 중간값은 360달러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그 량은 적지만 실제로 실제 보유자 비율이 2배로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보유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2012년 이래 거래 수수료 수익이 20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2012년 거래소 개설 이래 거래 수수료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며 그는 거래소가 2017년부터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가 과연 될까 하는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실제 거래를 하는 인구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큰 펀드 베테랑 비트코인 ETF 출시를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위해서 크립토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크립토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는 지난 15일 비트코인 ETF 상품 제공을 위한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제공했던 것에 이 담당자가 지금 세계금협회 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금 ETF 제공업체 SPDR 골드쉐어스의 자산관리자를 지낸 제이슨 투생이 그 담당을 맡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이제 조금 차별화된 ETF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완을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ETF 승인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기사들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